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전투력 순위 탑 2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는 작중 위치, 설정, 언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위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뎅은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사왕급에는 못 미치는 인물이었으며 실제로도 로저와 흰수염에게 원콤이 나버렸으며 가반과 호각으로 겨룰 정도의 실력을 지녔었습니다. 하지만 오뎅이 로저 흰수염과 모험을 떠나며 폐쇄적인 와노쿠니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와노쿠니로 돌아왔을 때는 세계 굴지의 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몇 배나 강해져서 귀환한 남자 천하무적의 코즈키 오뎅이라는 언급이 나오며 오뎅이 흰수염 로저급 강자로 성장했다고 암시되었습니다. 물론 급간에도 격차가 존재하기에 오뎅이 로저 흰수염급 강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나 적어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강해지며 사왕 정도의 강자로는 발돋움하였기에 이러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목숨을 건 결투를 할 수 있는 강자로 록스, 로저, 흰수염, 샹크스, 오뎅 5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뎅을 제외한 인물들이 모두 사왕 이상의 강자이거나 사왕 상위권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뎅 역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더라도 사왕 중에서 상위권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9위에는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흔히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로 흰수염, 거프, 로저 정도의 강자는 아니나 센고쿠 시키와 함께 자주 묶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창 해군이 흰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레일리가 샤본디 제도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한 해병은 거프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한 해병이 거프에게 레일리를 잡아들이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해군이라고 할지라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에 레일리와 전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샤본디 제도에서 차를로스 성을 폭행하였고 천룡인의 권한으로 키자루가 샤본디 제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밀짚모자 일당을 보호해주며 키자루와 레일리가 맞붙게 되었고 키자루는 레일리를 보며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면 우리로서도 이래저래 각오를 해야 돼서 라고 말하며 거프와 마찬가지로 해군조차 레일리를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18위에는 금사자 시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 출신이었으며 록스 해적단이 붕괴된 이후 금사자 해적단을 설립하였고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도어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훗날 이 전투는 에도어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이전에 시키가 로저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하였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한수 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자 해적단은 괴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 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횡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프와 센고쿠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텨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7위에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 선정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사왕을 제치고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에 가장 위협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연히 명성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며 혁명군을 창설해낸 인물입니다. 혁명군은 세계 정부와 적대한다는 점은 해적과 같지만 해적처럼 민간인을 약탈하지 않으며 오직 세계 정부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혁명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권력 세계 정부를 지배하는 천룡인들을 타도하여 부패한 절대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드래곤은 천령인과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했고 우선은 자신의 사상을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거프와 루피 모두 규격외의 괴물인 것을 보면 드래곤 역시 정상급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위에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으며 양진영을 통틀어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활약하였으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전담마크하며 흰수염에게 2차례나 명구를 적중시키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으며 흰수염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완코브 징베를 초살해버렸으며 홀로 흰수염의 덕단의 대장들과 잔당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직을 놓고 아오키즈와 펑크하자드에서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결국 아오키즈를 꺾는데 성공하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해군본부를 신세계의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진 아카이누가 센고쿠와 거프보다 아래라고 평가받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된다면 거프를 넘어 역대 해군 중 최강의 인물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15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까지 존재했던 인물이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만으로 카이도우를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이 카이도우를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하는 적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 라고 평가했기에 설정상으로도 카이도우가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던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기, 악마의 능력, 신체 능력,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카이도우는 세 가지의 패기를 모두 각성했으며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계열인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또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신체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카이도우는 모든 요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위에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흰수염의 덕단의 배에 잠입하였고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상결전 막바지 즈음에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흰수염을 막다치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흰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스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지진의 힘, 이제 나는 최강이다 라고 말하며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는 각각 자연계 악마의 열매와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로도 평가받는 열매이기에 티치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2가지나 먹는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 열매를 동시에 먹은 이후에는 뒷수습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왕으로 불리게 되었고 39억 9,600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3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검사였으며 샹크스가 팔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명실상부 세계 제1의 거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샹크스와 수차례 대결하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며 샹크스의 라이벌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작중에서 평타만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운석을 잘게 썰어버리거나 거대 빙하를 반토막 내버렸으며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위력의 참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의 위엄을 나타낸 적도 많습니다. 또한 칠무회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칠무회가 3대 세력이라고 불린 이유도 미호크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호크는 칠무회 중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영구국도를 제작할 만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이며 매의 눈이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답게 견문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검술만큼은 단연코 현 시점 최고라고 불리고 있으며 샹크스보다도 우위를 점한다는 언급이 나오며 한 세력의 리더가 아님에도 오직 무력만으로 35억 9천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12위에는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미호크의 라이벌로 불렸으며 현재는 신세계의 황제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로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는 경지에 올라섰으며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견문색 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이도우는 각성을 거듭한 루피를 보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리며 자신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은 이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흰수염, 록스는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이며 오뎅 역시 카이도우 인생 최대의 적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과 함께 샹크스를 떠올린 것을 보면 샹크스는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키드와 킬러를 원컵 내버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키드는 컨디션이 정상이었으며 로우와 함께 빅맘을 잡고 3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을 당시였습니다. 11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일부 시절 이스트블루에서 아론 돈클리크, 캡틴 그로, 버기, 알비다, 모건 대령 등을 쓰러뜨렸으며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크로커다일, NL, 러브루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흰수염에게 인정받을 만큼 활약하며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아카이누에게 덤벼들다 사망한 이후에 루피는 정신이 붕괴되었고 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레일리와 2년간 수련을 하며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2부에 들어선 이후 어인섬에서 호디를, 드레스로자에서 더플라밍고를, 토트랜드에서 가타쿠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노코니에 들어선 이후 배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의 2차 각성에 성공하였고 결정적으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사왕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으며 현상금도 30억 베리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10위에는 전 해군 원수 센고쿠가 선정되었습니다. 센고쿠는 오랜 기간 해군을 이끌어갔던 해군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카이누에게 해군 원수직을 물려주고 감찰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피스의 해군 원수라고 하면 센고쿠가 떠오를 만큼 센고쿠는 해군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센고쿠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부터 대적 시대가 개막된 이후에 해군 원수로 복무했던 인물이기에 사실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해군 원수직을 맡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고쿠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해적에게 큰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절대적인 정의로 군림하였다는 언급이 있으며 정상결전에서도 흰수염 해적단을 대파하였기에 이는 센고쿠가 얼마나 대단한 해군 원수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티치에게 해군의 정점에 선 사나이는 역시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로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해군 원수가 되기 위하여 생사결을 펼친 적이 있기에 센고쿠는 위치상으로도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위에는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이 선정되었습니다. 갈링은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며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로 추정되는 신의 기사단을 이끌어가는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갈링은 마치 오로송들처럼 특수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며 천룡인들보다도 더 고위층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갈링은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라고 밝혀졌기에 갈링 역시 거풀 로저와 함께 록스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강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사형당한 묘스가르드를 보며 쓰레기를 감싸는 녀석은 그이하다 라고 말하며 천룡인답게 권위주의에 찌드는 듯한 성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칼을 차고 있으며 신의 기사단 단장이라는 위치와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한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보다도 강력한 거모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8위에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단을 이끌던 해적이며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를 수하로 데리고 있었기에 자세한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상황급의 전투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갓벨리에서는 거프 로저와 겨루었으며 거프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사왕에 등극하고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린 이후 자신과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을 떠올리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렸기에 록스가 아무리 못해도 사왕급의 강자인 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가 이끌어가던 록스 해적단은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렸던 해적단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릴 만큼 강했던 해적단입니다. 또한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에 하치노스 섬에서 걸출한 해적들을 스카우트하였고 결국 세계 최강의 해적단을 결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록스 해적단의 멤버는 록스, 흰수염, 카이도우, 빅맘, 시키, 왕직, 은도끼, 캡틴 존 등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강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 부분 역시 록스의 위험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는 역대 해군 중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폐왕색 패기도 다를 수 없으며 악마의 열매를 먹지도 않은 인물이지만 무력만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 해적왕이라고 불리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로저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프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그 사건 이후 천령인과 세계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해군본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거프는 현재까지 밝혀준 전투 스타일을 살펴보면 강력한 무장색 패기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활용한 무투파로 추정되며 주먹 한 방의 힘만큼은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괴물입니다. 또한 맷집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야말로 인자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늙은 상태로도 아오키지를 압도하는 모습과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해적들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6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고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과거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로 불렸던 인물이며 유일하게 로저와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해적이었습니다. 로저는 록스, 시키, 오뎅 등 강자에게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흰수염과는 수차례 대결하였음에도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4일간 혈투를 벌였을 적에도 두 캐릭터는 호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5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는데도 성공하며 해적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시절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을 이끌었던 록스, 몰락한 영웅 더글라스 블릿, 대두목 금사자 시키 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해군 영웅 거프,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도 수차례 겨루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비능력자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로저를 떠올리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며 로저는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는 아니었으나 패기를 이용하여 세계의 정점에 올라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압도적인 패기를 바탕으로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명성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4위에는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로성은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며 이물을 제외하면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물은 세상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면으로 나서는 일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오로성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천룡인들이며 천룡인들 중에서도 가장 권력이 높은 인물이라고 알려졌기에 세간에서도 오로성의 존재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아직 자세한 설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범상치 않은 외형을 가졌기에 무력 또한 매우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로성들은 무기를 착용한 인물들도 있으며 가슴팍에 큰 상처가 나 있는 인물도 존재합니다. 오로성 정도 되는 인물들이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상처가 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보가 레벨리 회의 도중 오로성과 코브라, 이무가 있는 방을 급습하자 오로성들은 순식간에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괴물과 동물처럼 외형이 변하였고 공격 한 방만으로 사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로성들의 무력이 정상급임이 밝혀졌습니다. 3위에는 도신 류마가 선정되었습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을 잡아내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에 등극했으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어쩌면 조로의 머나먼 조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조로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폐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조이보이의 동료라고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이보이와 힘을 합쳐 800년 전에 세계정부와 대결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2위에는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고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이보이는 결국 이무나 그 당시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세계정부를 부술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무나 그 당시 세계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이보이도 로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대병기를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변수와 악연이 맞물려서 세계정부에게는 패배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조이보이의 정확한 전투력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조이보이는 해적왕급의 강자를 초월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위에는 세계정부의 왕 이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무는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자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등장과 동시에 원피스 최종 보스 도장을 찍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렇게 현재로선 이무가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무는 자신의 휘하의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맹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왕해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게 루피가 이무를 잡기 위해서는 루피가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명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기습 공격하자 곧바로 불을 그대로 삼켜버리며 사보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세계정부의 왕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